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기술 혁신 경쟁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부의 혁신 아젠다 일환으로 새로운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 둘째, 혁신 촉진. 셋째, 상업적 활용 지원입니다. 오늘 이 프레임워크의 초기 단계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 관련 부분입니다. 업계 파트너들로부터 자율주행차 사고 보고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는 교통부가 도로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데이터를 정교하게 하면서 중복을 제거하도록 보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단일 국가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50개 주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자율주행차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관료주의 철폐입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이 간단한 면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 생산된 자율주행차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 행정부에서는 미국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V 면제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국산 차량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혁신을 장려할 것입니다. 미국은 늘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부터 달의 첫 발을 디딘 우주비행사들까지 우리는 항상 운송 기술의 최전선에 서왔습니다. 혁신은 제가 가장 중시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교통부가 어떻게 교통의 황금 시대를 이끌고 있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59.51을 기록했고요. 오늘 3.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테슬라가 어닝이 안 좋게 나왔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나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어닝에서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6% 줄어든 약 4억 달러에 그쳤고 또 수익성도 악화되었으며 판매도 줄고 영업이익률도 나빠졌지만 이 테슬라는 1분기 어닝 발표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슬라 투자자로서 긴장되는 시기가 맞지만 사실 바로 지금이 테슬라 주식을 꽉 잡고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불과 몇 주 후인 6월이 된다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관련 대형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 로보택시의 공개가 테슬라 역사에 남을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을 정도기 때문에 그럼 왜 다가오는 로보택시 공개가 그렇게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최근 월가의 윌리엄 블레어 증권 애널리스트인 제드 도쉐이머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흥미로운 평가를 내놨는데 이분은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의 전략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우선 월가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가형 모델인 모델 2인데요. 최근 있었던 1분기 2025년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올해 안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고 라스 모라비 등 테슬라의 임원들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차량의 총 소유 비용을 낮추는 것이며 특히 고객들의 월 할부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신차를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테슬라는 지금 구매 가격을 최대한 낮춘 전기차 모델을 개발 중이고 기존 공장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진짜로 3천만 원대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현재 모델 3보다 훨씬 싼 가격이니 전기차를 고민하고 있던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어쩌면 한꺼번에 테슬라로 몰릴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애널리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차량의 가격 인하로 단기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곧 내놓을 저가 모델이 가져올 장기적 폭발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실제로 많은 테슬라의 팬들과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모델 2가 공개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모델의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테슬라 주가에 큰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월가에서
그래서 왜 테슬라 모델2와 에너지 사업이 저평가되었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며, 이 영상은 미국 시간으로 4월 23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제드 도르샤이머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 의견으로 유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일론 머스크가 낮은 원가 기반 차량으로 전환한 점, 그리고 에너지 사업 쪽에서 보여준 행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 부문을 과소평가했다고 봅니다. 어젯밤 실적 발표가 그걸 보여줬죠. 매출의 14%, 이익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이 압박을 받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선 철수했어야 하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는요. 하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에너지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론은 도지에서 한 발 물러서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고, 관세 관련해서도 완화 조짐이 보입니다. 그게 현실화된다면 테슬라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맞아요. 당신 커버리지 리스트를 보니 에너지 업종에 주로 집중하시는 게 눈에 띄네요. 그동안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요즘 많은 관심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쏠려 있죠. 그럼 에너지 부문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관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취약점이죠. 하지만 관세가 완화된다면 저희는 에너지 사업의 투자 수익률이 테슬라의 다른 사업들보다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분석에 따르면 메가페 같은 대형 배터리 저장 장치의 수요는 대부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가져온 변동성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터리 저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매우 낙관적입니다. 지금 저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열리는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 중인데 정책 결정자들과 논의 중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시작일 수 있고, 에너지 부문이 보여준 회복력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맞아요. 전체 실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이네요. 그리고 머스크가 돌아온 것도 긍정적이죠. 집중력이 돌아오니까요. Musk coming back. I mean, you see it clearly as a positive in terms of his focus. 그렇죠. 다만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이번에 자동차 부문은 로보택시 출시에 올인하게 됐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솔직히 모델 2가 나오지 않은 건 실망이 컸습니다. 그 모델이 자동차 사업에 공백을 메워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에너지 쪽은 좋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론이 다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브랜드 회복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죠. 관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테슬라가 대부분의 생산을 국내에서 하긴 하지만 에너지 부문에도 관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에너지 사업 쪽에는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관세 수준이 지속된다면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겁니다. 그건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베슨 장관의 발언이 현실화돼 완화된다면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분명한 악재입니다. 제드,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야말로 테슬라 이야기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현재 시장은 테슬라를 주로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 솔루션 부분이 이 조용히 엄청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현재 시장은 테슬라를 주로 자동차 회사 관점에서만 보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의 솔루션 부분이 엄청난 성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력 저장 및 안정화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매우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메가팩은 이미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떠올랐고, 전력망 구축에서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매출은 매년 50%씩 성장해 2028년에는 25%까지 테슬라의 매출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지금의 4배 규모로 덩치가 커진다는 뜻이고, 이 자동차의 판매 부분이 조금 정체되더라도 에너지 부분이 그 이상의 성장을 보완해 줄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미래의 에너지 생태계를 이끌고 있고, 이 애플과도 같은 종합 기술 기업으로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을 아우르는
종합 혁신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아직 테슬라의 가치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보택시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부 장관에 숀 더피 의원을 지명했는데, 지난 2020년부터 폭스뉴스에서 정치 분석가로 일하다가 트럼프 2기 내각에 지명된 분입니다. 자, 미국의 교통부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관련 새로운 정책 변화의 소식을 알렸고, 이 정책 변화를 한마디로 보면 미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보게 될 날이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정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리면서 이번 바뀌는 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더라도 안전성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 기준의 자율주행의 안전을 마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해 새로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자율주행의 기술이 실제 도로에 투입되고 상업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차의 상업용 배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실이나 테스트 트랙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마다 제각각인 자율주행차의 법규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하나의 통일된 자율주행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번 정책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조치는 바로 자율주행차의 보고 의무를 간소화한 것인데요. 이 기존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작동 중인 차량에서 사고가 난다면 모든 것을 일일이 정부에 보고해야만 했고, 실제로 2021년 이후 테슬라는 1,500건이 넘는 사고를 당국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보고해야 할 사고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서 레벨 2나 레벨 3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더 이상 정식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고, 대신 인명피해가 큰 중대 사고는 예외적으로 계속 조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이 변화는 기업들에게 행정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속한 개발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테슬라처럼 도로에 레벨 2 차량을 많이 투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잘한 사고로 인한 나쁜 언론의 노출을 줄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은 바로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철폐를 말하고 있고, 지금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이 간단하게 면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 생산된 차는 오히려 자율주행차로서 까다로운 허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Automated Vehicle Exemption 프로그램이라는 AVE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자율주행차에게 기존의 안전기준을 면제해 줄 수 있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들어온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만 적용될 수 있고, 수입된 차량이 미국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실험적으로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이 면제 프로그램을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자율주행차에게도 확대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미국 업체들은 연방 안전기준 때문에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혁신적인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미국 기업이 만든 차량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 그러한 파격적인 디자인의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앞으로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율주행차가 현재 제조사당 연 2,500대까지만 생산에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대수의 제한을 더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RK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로보택시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ARK의 최고 미래 전략가 브래리튼을 모셨습니다. 그렛,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테슬라는 포트폴리오의 약 12%를 차지하죠. 당신이 장기 투자자라는 건 이해합니다.
로보택시, 저가 생산 차량 등에 대해 좀 더 설명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 순간 자동차 사업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미래 비즈니스도 가능한 걸까요? The automotive business right now, right here, right now, have to work in order for those future bets to pay off? 의심의 시선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출시를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사업은 중요합니다. 시장에 차량을 공급해야 하니까요. 이미 수백만 대가 도로에 나가 있고 이들이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로보택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차량을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차량당 반복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걸 제대로 출시하고 스케일링할 수 있느냐죠. AI의 가속화 덕분에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봅니다. 짐은 차량을 더 많이 보급해 로보택시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로보택시 기능이 수요를 견인할 것이고 저희는 그 시점에서 테슬라가 다시 생산 능력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신은 회의적인 시선이 좋다고 했지만 전 오히려 낙관론이 좋습니다. 미래학자로서 말이죠. 근데 솔직히 너무 험해 보여요. 오랫동안 테슬라에 투자해왔지만 지금까지 제시한 목표 중 제대로 달성한 게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걸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죠? 회사의 핵심 사업이 이토록 안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더 나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사라질 겁니다.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Optimist, whatever the hell crap that you guys think is going to happen at some point. So I'm just curious how you think of that, because you are the futurist, and I guess maybe I sound a little cynical. 우선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틀렸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최근 12개월 차량 판매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가 차량을 출시하면 수요 탄력성에 따라 더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도 낮추고 있으니 더 저렴한 차량을 시장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량들이 더 많이 활용될 거고요. 차를 산다는 건 결국 마일리지를 사는 거예요. 마일당 75센트의 비용을 내는 건데 누군가가 마일당 $1로 태워준다면 훌륭한 거래죠. 누구나 선택할 겁니다. 로보택시가 출시되면 테슬라는 단순한 차량 제조사가 아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 됩니다. 이 모델은 막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걸로 옵티머스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로보택시 사업에 대해 이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들어야겠어요. 특히 자율주행을 둘러싼 지역별 규제 문제, 이용자와 어떻게 연결될지 등 테슬라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 감이 안 옵니다. 웨이모는 지금도 운영 중이고 더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드웨어가 부족해서입니다. 저도 LA에서 자주 탑니다. 아이들을 태워도 안심이 될 정도예요. 우버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테슬라는 웨이모보다 더 저렴한 하드웨어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죠. 웨이모는 여전히 우버와 비슷한 요금을 받고 있지만 자산이 부족해 택시를 잡는 데 시간이 걸려요. 반면 테슬라는 즉시 탑승이 가능할 겁니다. 테슬라 전용 앱을 출시해서 우버, 리프트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들은 자신의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넣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테슬라 네트워크가 완성되겠죠. 반면 웨이모는 우버 같은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웨이모는 규제 장벽을 이미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두 주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여러 주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로보택시가 출시되면 테슬라는 단순한 차량 제조사가 아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LA에서 자주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을 탄다고 하며 심지어 아이들을 태워도 안심이 될 정도라고 말하는데 우버 드라이브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새벽에 FSD를 이용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탈지 아니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우버 드라이버가 새벽에 졸지 않고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이미 자율주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을 훨씬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작년부터 곧 로봇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실제로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직원들을 상대로 로봇택시의 시험 운행을 시작해 1,500회 이상의 운행을 누적했고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6월에는 오스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첫 로봇택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 규제대로였다면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서 복잡한 승인 절차와 또 차량의 대수에 묶여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제약이 사라지거나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계획 중인 로봇택시를 이용한 사업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이고 말 그대로 테슬라의 로봇택시 꿈에 녹색 불이 켜진 것만 같습니다. 또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단일 국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주마다 달랐던 자율주행의 법규가 통일되는 것이며 국가 표준 아래 전국구 서비스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예전에는 주별로 그 규제가 달라서 어떤 주에서는 로봇택시가 가능하고 어떤 주에서는 로봇택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연방 차원의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런 혼선들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자율주행의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로봇택시의 허가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는 서비스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번 정책의 변화로 미국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한층 가속 페달을 밟게 된 것이고요. 혁신적인 차량의 디자인이 도로에 나올 수 있고 곳곳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험하는 등 몇 년 전만 해도 이 공상과학 영화와 같던 일이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안전 문제를 더 걱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곧 테슬라 로봇택시를 거리에서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